안녕하십니까, 닉 팔도입니다. 이 레슨을 통해 여러분의 실력 증진에 도움을 드리게 돼 기쁩니다. 87년 브리티시 오픈 우승은 제 골프 인생의 꿈을 실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헌신적인 노력과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 후 2년간 저는 코치 데이빗 레베라의 지도를 받으며 제 스윙폼을 완전히 바꾸게 됐는데요. 데이빗과 저는 제 스윙 연습을 위해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이 레슨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은 우리들의 연습 방법을 같이 익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실 장소는 스페인 남부에 있는 벨드라마 골프 코스입니다. 자, 그럼 우선 골프의 기본, 그립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빗의 도움을 받으며 우선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되도록 클럽을 잡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데이빗이 장갑에 선을 몇 개 그었는데요. 이 선들이 어떻게 그립을 잡아야 하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왼손은 손바닥으로 잡는 그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왼손바닥을 대각선으로 지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두 손 사이를 지나는 것이죠. 그래서 손바닥을 지나 검지를 거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닉이 이렇게 잡았을 때 엄지와 검지 사이의 B자 끝, 여기 보이는 이 선이죠. 이것이 오른쪽 어깨 쪽으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왼손의 위치를 똑바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쪽에 보이는 이 원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그립을 잡고 어드레스를 했을 때 닉이 왼손의 이 두 손가락의 정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이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엔 예전에 제 그립은 약간 윗그립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자, 이렇게 제 손을 왼쪽으로 더 돌려서 엄지가 이렇게 정중앙에 얹히게 되면 테이크어웨이와 팔의 회전이 안 좋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편안하게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손 그립을 잡아볼까요? 오른손 그립은 손가락 그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클럽이 손가락의 밑끝 쪽에 얹히게 되는데요. 샤프트가 손가락의 뿌리 쪽을 지나가게 하고 오른손을 그 위에 이렇게 감게 되면 왼손 엄지손가락이 오른손 중간을 내리긋는 손금선 바로 밑에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 선 말이죠. 자, 닉이 이렇게 오른손 그립도 다 잡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검지와 중지 사이에 이렇게 약간 틈새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틈새가 쥐는 힘을 고르게 분배시키고 손과 클럽이 일체가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언제나 모든 손가락에 같은 힘이 걸리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립을 스무스하게 유지해서 스윙 때 항상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움직임이 너무 굳어서도 안 되고 자연스러워야죠.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손이 이렇게 클럽을 제대로 잡게 되면 임팩트 때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하게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손 새끼손가락의 위치에 따라 그립 종류가 틀려지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그립은 흔히 오버래핑 그립 또는 바든 그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새끼손가락이 검지 위에 이렇게 얹히는 그립이죠. 대부분의 프로들이 이 그립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인터로킹 그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잭 니클로스가 쓰는 것이죠. 대개 손이 작은 사람들이 쓰는 그립인데요. 주니어나 여성 골퍼에게 권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잘 쓰이지는 않지만 세 번째 그립이 있는데요. 양손 그립 또는 베이스볼 그립이라 불리는 그립이 있습니다. 두 손이 일체가 되어 동작이 되도록 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편한 그립은 오버래핑 그립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립 잡는 연습에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굉장히 불편할지 모르지만 공이 나가는 방향엔 신경 쓰지 말고 그립에만 신경 써서 하루에 20개씩이라도 치게 되면 감이 생기고 실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의 그립에 이어 이제 여러분의 스탠스, 몸의 방향, 그리고 자세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목표에 맞춰 어드레스를 할 때 철길을 상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이 바깥쪽 철길은 볼을 지나 목표까지 연결되는 선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에 잘 보이도록 핀 대신 우산을 세워놓았는데요. 그리고 바깥쪽 철길과 평행한 몸쪽 선에는 발을 맞추어 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몸의 방향은 목표를 향한다기보다는 목표를 향하는 선과 평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점검해 보죠.
목표 지점보다 약간 왼쪽을 향해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제대로 위치를 잡은 것입니다. 이 방법이 연습하시기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 자세를 잘 갖추면 바로 정확한 어드레스의 기초가 준비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발부터 시작해 위로 올라가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탠스는 스퀘어하게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는데요. 너무 이렇게 좁으면 스웨이가 되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가락과 발의 방향인데요. 그냥 똑바로 서게 되면 두 발이 직선으로 되는데 팔로스루를 좀 더 편안하게 하려면 여기서 왼발을 약간 바깥쪽으로 열어서야 합니다. 무릎이 잘 돌 수 있도록 조금만요. 마찬가지로 오른발도 아주 약간 열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백스윙 때 오른쪽 무릎이 자연스럽게 도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몸통 자세에 대해 알아보죠.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체 각 부위가 목표선과 평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릎부터 보면 무릎선이 이렇게 평행하게 돼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이 히프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선이 평행하게 유지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깨선도 따라 평행해지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대개 어깨선에만 신경 쓰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히프선이 조금이라도 평행하지 않으면 자, 제 힙이 약간 왼쪽으로 향한 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어깨선도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어깨선도 왼쪽으로 향해 있죠? 반대로 히프를 목표선보다 오른쪽으로 약간 닿게 되면 어깨선도 자동적으로 닫히게 됩니다. 어깨와 히프의 방향이 따로따로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몸의 방향은 똑바로 되었습니다. 체중은 양쪽 발에 반반씩 균형 있게 둬야 몸 자세가 똑바로 됩니다. 일단 똑바로 선 다음 무릎을 굽혀서 편안한 자세를 갖춰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릎부터 발끝까지 체중을 균형 있게 분배시키려는 건데요. 흔히 무릎을 구부려서 발이 보이면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구부리면 신발끝도 볼 수 없으니 안 되고요. 이 정도로 편하게 서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상체를 앞으로 굽히는 것인데요. 만약에 허리에서부터 너무 굽히게 되면 등이 둥그렇게 굽어서 상체가 굳어버리기 때문에 돌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여기서 바른 방법은 힙에서부터 굽히는 것입니다. 허리 쪽은 이렇게 펴지게 해서 상체를 앞쪽으로 굽혀주는 것인데요. 이 자세에서는 팔도 자연스럽게 늘어지게 되죠. 그리고 허벅지와의 사이에 주먹 하나 정도의 간격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빗이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닉은 예전에 무기를 너무 뒤쪽으로 많이 두었고 힙과 함께 몸 전체가 많이 열려 있었죠. 그래서 제대로 교정을 하기 위해 너무 일자로 서 있던 오른발을 약간 열어주고 이렇게 발이 약간 열려 있으면 몸통을 돌리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또 닉의 무게 중심이 이 발가락 끝에 좀 더 가도록 이동시켜 주었는데요. 등은 이렇게 펴지게 하고 닉 클럽을 좀 잡아줄래요? 등이 아주 곧게 됐죠? 닉의 턱이 앞쪽으로 들려 있는데 스윙을 자연스럽게 하려면 턱을 너무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골퍼들이라면 꼭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은 팔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요. 절대로 팔이 긴장하거나 굳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테이크어웨이, 즉 백스윙을 시작하는 단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백스윙을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은 모든 것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프 스윙은 연결 동작이고 지금 이 단계가 스윙을 준비하는 단계이자 모든 것을 시작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백스윙을 시작하게 되면 배와 배꼽 그리고 클럽이 같이 일체를 이루어 뒤로 움직이게 됩니다. 처음 수십 센티미터를 움직일 때는 가슴까지 모두 한꺼번에 뒤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배꼽도 아직 클럽을 향해 있습니다. 클럽 페이스가 열려 보이지만 사실은 몸통 움직임과 똑같이 움직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닉이 클럽 페이스 쪽을 향해 돌려서 보면 클럽 페이스가 처음 어드레스 때와 똑같이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편안하게 서서 몸통이 클럽을 뒤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여기까지 움직일 때 무게 이동은 다리 안쪽에 머물러야 합니다. 다리가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스웨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다리가 약간 꼬이듯이 해서 무게가 히프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쉽게 느낄 수 있도록 간단한 힌트를 드리자면 그립의 끝을 배에다 이렇게 갖다 댑니다. 만약 틀린 방법으로 이렇게 손과 팔만 움직이면 클럽이 떨어지게 되겠죠. 올바른 방법은 배를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클럽과 배가 일체가 돼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클럽은 완전히 직각이죠. 클럽을 내려놓고 제 스탠스도 옮겨보면 완전히 스퀘어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럽을 돌리거나 닫거나 할 필요 없이 단순히 몸통으로 리드해서 클럽이 올바르게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백스윙을 시작할 때 닉의 오른쪽 어깨나 히프가 뒤로 움직이고 당연히 무게 중심도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닉의 잘못된 스윙 버릇 중에 하나가 백스윙할 때 클럽을 손으로만 움직이거나 클럽을 억지로 닫고 또 무게가 오른발 바깥으로 빠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모두 같이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닉의 클럽 페이스 쪽을 향해 서게 되면 처음 어드레스 때와 똑같은 자세가 됩니다. 백스윙의 첫 단계를 배워봤는데요. 이제 클럽이 계속 움직여야 할 차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오른쪽 어깨가 돌고 오른쪽 팔꿈치가 굽고 오른 손목이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이르게 되면 손목 호킹이 거의 다 되게 됩니다. 왼팔이 땅과 수평을 이룰 때죠. 닉이 오른쪽 어깨를 계속 돌리면 무게 중심은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등은 목표 지점을 향하게 되며 등의 큰 근육을 태엽 감듯 감아서 다시 볼 쪽으로 풀리며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 끝냈습니다. 데이빗이 좋은 연습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요. 제가 프리셋이라고 부르는 동작입니다. 어드레스가 끝나면 이렇게 손목 호킹을 미리 해보는 거죠. 그래서 클럽이 목표선과도 평행하고 땅과도 평행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클럽이 이런 식으로 너무 치워지면 안 되고 이 상태로 돼야 합니다. 여기서 오른쪽 어깨를 뒤로 돌리게 됩니다. 오른쪽 무릎은 뒤로 빠지지 않도록 조이고 어깨만 돌립니다. 자, 이렇게 어깨를 돌리게 되면 보시다시피 백스윙이 완벽한 상태로 끝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손목을 앞쪽에 오도록 맞춰서 몸 앞쪽으로 이렇게 오도록 하고 목표선과 평행하게 클럽을 맞춘 뒤 오른쪽 어깨를 돌려 이 자세가 되도록 합니다. 무릎은 조이고 다른 중요한 점은 등과 척추를 곧게 해서 자세를 바로잡는 겁니다. 데이빗, 몇 가지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스윙을 배울 때 스윙 톱에서 왼팔이 곧게 쭉 펴져 있어야 된다고 배우게 되는데 닉의 왼팔을 보면 곧기는 하지만 굳어 있거나 긴장한 상태는 아닙니다. 왼팔을 부드럽게 유지하도록 연습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팔이 몸통에서 너무 떨어지게 되면 손과 팔로만 스윙하게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한 가지 강조할 점은 이 상태에서 닉의 척추 기울기가 어드레스 때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허리까지의 기울기가 어드레스 때와 똑같죠? 몸통이 올라갔거나 또는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어깨가 좀 더 플랫하게 된 셈입니다. 닉의 예전 스윙은 어깨가 많이 기울어져서 돌았는데 지금은 덜 기울어지죠. 따라서 탑에서의 클럽 위치도 예전보다 더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제 백스윙 요령을 다 배우셨는데요. 9번 아이언을 꺼내서 어깨 회전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스윙을 잘하게 되면 스윙 전체에 자신감이 붙게 됩니다. 네, 이제 스윙 기도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군요.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스윙 종류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죠. 네, 맞습니다. 단지 키가 크다고 해서 업라이트 스윙을 해야 한다거나 키가 작다고 해서 플랫 스윙을 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스윙 궤도는 어드레스 자세와 그 이후 어떻게 어깨를 돌리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네, 맞아요. 데이빗이 샤프트를 땅에 꽂겠는데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는 건 샤프트를 닉의 어드레스시 클럽 위치와 평행하도록 꽂고 잠깐 확인해보죠. 거의 평행하죠? 자, 그럼 이제 닉이 백스윙을 시작하고 클럽이 이 정도 돌아가게 되면 클럽이 저쪽 샤프트와 다시 평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것은
저 샤프트 각도는 단지 한 예일 뿐이고 다운스윙 때는 궤도가 틀리니까 참고로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닉의 스윙을 계속해서 탑에 다다르게 되면 자신의 스윙 궤도상에서 백스윙이 완료된 것입니다. 클럽을 다시 제자리로 놓고 백스윙을 이렇게 바깥으로 하면 궤도를 벗어난 것이고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도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참고 방법은 백스윙을 여기까지 했을 때 저기 샤프트와 클럽이 평행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키가 크거나 작은 골퍼를 예로 들더라도 제가 이렇게 30cm 정도 더 낮추어 섰을 경우에 볼에서 더 멀리 서 있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세도 다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클럽을 움직였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지금도 아까와 같은 스윙 궤도에 있습니다. 스윙 탑에서도 거의 똑같죠. 키를 30cm 낮추어 섰는데도 말입니다. 이제 직접 보셨으니까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키가 작다고 해서 스윙을 몸통 뒤로 돌려서 한다거나 크다고 해서 업라이트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젠 충분히 느끼시겠죠? 목표선에 맞춰 서서 자연스럽게 스윙을 하면 올바른 궤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전까지 배운 것은 사실 공을 치기까지의 준비 과정을 배운 셈인데요. 자, 클럽을 탑 위치에 놓아 보시죠. 여기서부터는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세심하게 모두 신경 쓰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자세히 보면은 백스윙을 할 때도 신체의 몇 부분은 앞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백스윙과 다운스윙에 사람들이 구분하듯이 분명한 경계는 없는 거죠. 이번 시간엔 다운스윙 때 몸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몇 가지 연습을 통해서 그 움직임을 몸에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닉이 현재 백스윙을 다 마친 상태인데요. 닉의 스윙을 조금 앞쪽으로 당겨서 다운스윙 전부터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살펴보죠. 백스윙을 거의 완료해 갈 때쯤 하체가 반대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즉 체중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체중 이동은 하체, 즉 왼쪽 무릎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때 손과 팔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히프선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서부터는 닉의 몸이 목표 쪽을 향해서 회전하게 되죠. 닉의 임팩트 자세를 보고 있는데요. 무게 중심이 왼쪽으로 가서 뒤꿈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백스윙 할 때 비슷한 식이죠. 다운스윙은 백스윙의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왼편이 뒤쪽으로 빠지고 오른편이 나오면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피니시 때 몸은 균형을 유지하고 체중이 완전히 왼편으로 실리며 목표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닉의 히프가 목표 쪽을 향한 게 보이시죠? 그리고 무게 중심은 100% 왼쪽으로 가 있는 상태이고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중급자나 상급자의 경우에는 파워를 좀 더 내고 싶어지는데 더욱 강력한 파워를 만들어내려면 전부 끌어줘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탑에 이를 때쯤 이렇게 끌어줍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팔의 회전 각도를 약간 비트는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끌어주는 겁니다. 클럽이 약간 플랫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손목 코킹도 유지가 되고 클럽을 최대한 강하게 끌어서 이 위치까지 올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아직 약간 뒤에 남아있는데요. 오른발이 이런 식으로 벌써 뜨면 안 되고 오른쪽은 이 위치까지는 수동적이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클럽을 끌고 오면 클럽이 인사이드에서 나오는 완벽한 자세가 되는데요. 여기서 몸을 풀어주면 팔도 풀려서 임팩트까지 가게 됩니다. 직각으로 맞아야 하고 볼을 쳐서 나가게 되면 왼팔을 구부려줍니다. 백스윙 때는 오른팔이 굽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팔로스루를 해나가면서는 왼팔을 구부립니다. 그래야 클럽이 최대 가속이부터 균형 잡힌 피니시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연습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비치볼이죠. 예. 전 시간에 팔의 회전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비치볼로 스윙 연습을 해보면 이해가 더 쉽게 갈 겁니다. 백스윙을 시작하면 팔이 약간 회전하게 되죠. 보이시죠? 여기서나 올라가서 탑에 왔을 때도요. 다운스윙을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다시 회전이 되면서 풀려 내려오게 되고 샷하는 자세, 즉 임팩트 자세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회전하면서 팔로우 스루를 하는 거죠. 다시 돌아서 비치볼의 초록색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스퀘어 자세로 시작해서 탑에서도 스퀘어하고 다운스윙 때도 스퀘어, 임팩트 때도 스퀘어합니다. 팔로우 스루도 보시다시피 스퀘어하죠. 팔을 일부러 비틀어 돌리면 초록색이 밑을 향한 틀린 자세가 됩니다. 이렇게 돌려서 임팩트로 내려오고 돌려서 다시 스퀘어 자세로 됩니다. 또 이렇게 하면 오른쪽 손목도 스윙하는 동안 줄곧 같은 모양이 됩니다. 탑으로 돌려서 임팩트로 돌아오고 돌려서 팔로우 스루까지요. 이번엔 상반신과 하반신의 움직임의 차이인데요. 무릎과 휘프를 보시죠. 어깨는 완전히 돌려주지만 하반신, 즉 다리와 휘프는 잡아줍니다. 어깨를 90도 거의 다 돌리게 되면 하반신은 반대로 나가게 되는데 목표 쪽이지만 실제로는 목표의 약간 오른쪽으로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돌리면서 오른쪽 어깨가 약간 처지는 게 정상입니다. 클럽이 정상 궤도에서 움직이려면 여기에서 실제로 왼쪽 어깨가 이렇게 들려 올라가야 합니다. 반대로 이런 식으로 밑쪽으로 처져서는 더더구나 안 되겠습니다. 왼쪽을 올려주면 클럽이 내려가겠죠? 그리고는 쭉 뻗어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몸이 팔을 끌어주는 겁니다. 팔을 그냥 들어서 자세를 만드는 것이 아니죠. 또 한 가지 연습 방법은 클럽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아까와 같이 이쪽으로 회전, 또 반대로 회전해 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팔은 몸 동작을 따라 움직여야만 하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죠. 중요한 건 몸통으로 주도해서 골프 클럽의 움직임을 똑바로 해주는 것입니다. 아마추어 골퍼들은 탑까지는 잘 갔다가 공을 때리려고 내려치는데 몸통을 바로 움직여주고 공을 때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스윙 동작 중에 볼이 와닿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습 방법 한 가지는 몸과 팔의 일체감을 느껴보는 겁니다. 수건을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백스윙 때 팔이 들쭉날쭉 움직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팔과 몸이 연결되어 있게 되는 것이죠. 주로 초보자가 연습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막 치기 시작한 분들에게 좋습니다. 수건을 끼고 있으려면 팔과 몸을 밀착시켜야 하니까 일체감을 느낄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팔을 떼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수건을 낀 채 이렇게 돌려보는데요. 팔과 몸의 일체감이 느껴질 겁니다. 9번 아이언을 사용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4분의 3 정도만 백스윙하고요. 팔로우스루 합니다. 팔로우스루에서도 수건이 일체감을 돕는 게 보이죠? 이렇게요. 네, 더 자신이 있는 분들은 공을 몇 개 쳐봐도 되겠습니다. 9번 아이언 이상은 사용하지 말고요. 클럽이 어드레스에서 백스윙에 이르고 팔로우스루에 갈 때까지 팔이 밀착된 걸 느낍니다. 모든 게 일체가 돼야죠. 백스윙 때 팔이 떨어지면 수건도 떨어지겠죠. 반대로 팔로우스루 때도 왼팔이 붙어있지 않고 이렇게 스윙할 때 왼팔이 떨어지게 되면 수건이 떨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모두 같이 돌립니다. 몸통을 돌리고 칩니다. 부드럽게요. 이 연습은 풀 스윙을 하려는 게 아니고 단지 감각을 느껴보자는 겁니다. 네, 이제 스윙을 부분별로 알아봤죠?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동작을 쪼개서 배워봤지만 다시 부드러운 한 동작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샷을 한번 해봐 주세요. 그리고 시작하죠. 스윙의 전체적인 리듬과 흐름을 보시죠. 지금까지는 부분별로 연습했지만 이제 다시 다 연결시켰죠. 그래야 플레이가 가능하니까요. 모든 게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스윙 폼을 바꾸게 되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경직돼서 공이 잘 안 맞지만 좀 지나고 나면은 잘 맞게 됩니다. 이게 무게 배분이 좋고 또 피니시 때를 보면은 무게가 전부 왼발로 가는데 그걸 잘 지탱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니시 때 무게를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필드로 나가서 응용해 보시죠. 골프 코스에 나왔는데요. 첫 번째 클럽은 바로 드라이버입니다. 여기는 멜도라마 코스 10번 티인데요. 매년 볼보 마스터즈 대회를 여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홀을 선택한 이유는 모양도 다채롭고 크로스 벙커도 있어서 제가 조준하는 방향을 보시기 쉽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볼을 놓는 위치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클럽에 따라서 상당히 변수가 크고 또 샷 종류에 따라서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필드에 나왔으니까 볼 놓는 위치도 배워보겠습니다. 드라이브로 칠 경우엔 어드레스 시 물론 목표선과 평행하게 서야 하고 볼의 위치는 발 앞꿈치와 뒤꿈치 중간 정도입니다. 물론 볼 위치는 하이볼을 치겠다든지 하는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 변하지만 드라이버 샷은 클럽이 올라가며 맞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샷 때보다 공을 앞쪽에 놓습니다. 예전에 어드레스와 조준에 대해 배울 때도 말씀드렸지만 페어웨이 왼쪽으로 이렇게 맞춰서야 하고 목표는 페어웨이 정중앙이나 또는 코스가 휘었으니까 약간 오른쪽이 돼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더욱 중요한 것은 샷을 때리는 순간이 아니라 그 전의 준비 과정입니다. 저를 비롯한 다른 프로들이나 좋은 골퍼들은 일단 볼 뒤쪽에서 치고자 하는 샷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코스 생김새도 자세히 보며 더 중요한 건 목표를 정확히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분명하게 샷을 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죠. 자, 볼 바로 뒤에 서서 목표를 크로스 벙커 오른쪽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볼 뒤로 움직이면서 준비 과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목표를 정했으니까 클럽 헤드를 먼저 목표 쪽으로 정확히 맞춰줍니다. 저기 벙커 오른쪽이죠. 이제 스탠스를 잡고 편안하게요. 마음도 편안히 먹고 칠 준비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움직이기만 하면 스윙이 시작되는데 백스윙 때는 한 가지 생각만 합니다. 전 힙의 회전을 똑바로 할 생각을 하죠. 자, 보시죠. 괜찮게 날아가죠? 보시다시피 팔로우 스루까지 저는 절대 드라이버라고 다르게 치려 하지 않고 아이언과 같은 스윙, 아이언과 같은 리듬으로 칩니다. 네, 지금 파5 홀이기 때문에 페어웨이 우드가 필요한데요. 250야드 정도 남은 어필 라이죠. 먼저 클럽을 선택하기 전에 라이를 보고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페어웨이 우드를 쓰려면 라이가 좋은 편이어야 하는데 여기 라이가 좋은 편이라 3번 우드면 될 것 같군요. 우선 어드레스 자세를 잡고 설명드리도록 하죠. 첫째로는 볼의 위치를 티샷과 비슷하게 하는 것인데 티샷처럼 쓸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60대 40 정도로 오른쪽에 무게가 실려야 하는데 그래야 억지로 띄우는 볼이 아닌 자연스럽게 뜨는 볼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리듬과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게 스윙을 하면 얼마나 리듬과 템포를 중요하게 신경 쓰는지 자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샷을 하기 전, 즉 방향을 잡고 여기서는 핀 왼쪽으로 목표를 잡겠습니다. 어드레스를 목표 쪽으로 향해 서고 약간 뒤로 편안하게 물러섭니다. 자, 보시죠.
템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의 균형도 피니시까지 잘 잡혀 있어야 합니다. 롱 아이언샷은 몹시들 두려워하는 샷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어려운 샷이 아닙니다. 이제 4개의 샷을 몇 개 하면은 리듬과 균형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한번 보시죠. 대부분 골퍼들은 일부러 공을 퍼 올리려고 해서 실수하는데 그냥 클럽의 로프트에 맡기고 몸의 균형에만 신경 쓰면 좋은 샷이 될 겁니다. 자, 저를 보시죠. 연습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빗이 설명한 대로 머리를 잘 고정하고 힘찬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내려오다 속도를 줄인다든지 일부러 퍼올리지 말아야죠. 팔로스루까지 쭉 스윙을 해줍니다. 자, 한번 쳐보도록 하죠. 현재 왼쪽에서 약간 맞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을 감안해서 샷을 치도록 해야 할 겁니다. 그러려면 약간 더 인사이드로 스윙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인사이드로 와서 팔로스루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중심축을 꽉 고정시켜야 하고 또 유지해줘야 합니다. 완전히 회전하고 릴리스는 약간 오른쪽으로 해줍니다. 잘 보셨죠? 롱아이언은 페어웨이 우드보다 치기 힘듭니다. 따라서 낮게 끌고 로프트가 볼을 띄워줄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네, 오늘은 피치샷 중에도 아마추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리, 즉 한 40에서 80야드 정도 거리의 피치샷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대부분의 골퍼들이 두려워하는 이 피치샷도 실제로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기술을 몸에 익혀서 자연스럽게 스윙하는 것과 또 거리를 맞추는 정도가 다인 셈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몸통 움직임을 많이 자제하고 팔과 손 위주로 쳐야 하며 오른쪽 다리도 발끝까지 고정시키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비결은 클럽을 핸드 퍼스트 자세로 치는 겁니다. 클럽 헤드보다 팔이 앞으로 가는 거죠. 팔이 클럽 헤드보다 앞서 스윙해 나갑니다. 이 경우에 굉장히 과감하게 쳐야 하고 멈추거나 퍼올리지 말고 꽉 잡고 칩니다. 이렇게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 치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는 벨도라마의 4번 홀인데요. 비치샷을 하기엔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해저드와 벙커가 가로막기 때문에 과감하고 안정된 샷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조준은 목표, 즉 핀 쪽으로 하고 스탠스는 약간 오픈시켜서 단단히 서고 무게는 왼쪽 다리에 더 많이 실어둬야 합니다. 그리고 쭉 끌고 와서 치고 팔로스루까지 갑니다. 헤드업은 절대 금물입니다. 보시죠. 간결해야 합니다. 이번엔 20야드 뒤로 왔는데요. 샷의 요령은 같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스윙을 조금 더 크게 하고 무게 분배도 아까와 같이 합니다. 전 샌드위치를 쓰겠는데요. 여기선 적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은 요령으로 치면 되는데 명심할 것은 거리가 계산이 됐으면 그만큼 백스윙을 하고 전 여기서 하프 스윙 할 텐데요. 그만큼 팔로우 스루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돼서 너무 짧게 멈추거나 흔들리는 걸 막습니다. 2분의 1 백스윙이면 2분의 1 팔로우 스루입니다. 자, 한번 쳐보죠. 팔 동작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몸을 고정시키고 팔을 풀어줘서 무게가 느껴져야 합니다. 2분의 1 백스윙과 팔로우 스루를 하겠습니다.
자, 보셨죠? 자, 이번엔 80야드 거리입니다. 이게 아마 웨지로는 최대 거리가 아닌가 싶군요. 여기선 제가 작은 풀 스윙이라고 부르는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풀 스윙인데 너무 몸을 고정시키지 말고 또 짧은 거리 때는 거의 팔만 쓰던 것과는 달리 몸통이나 다리가 도는 걸 별달리 막지 않습니다. 전부 같이 스윙을 해줍니다. 또 아까 설명했듯이 백스윙이 풀이면 팔로우스루도 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균형 유지입니다. 준비됐으면 부드럽고 편한 스윙을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디봇 자국이 거의 없죠. 지나치게 찍어 칠 필요 없이 템포에만 신경을 써서 부드럽고 편안하게 백스윙과 팔로우스루를 해줍니다. 80야드 때는 피칭 웨지가 샌드 웨지보다 훨씬 쉬울 겁니다. 한 번 더 쳐보죠. 이번엔 롭샷을 배워보죠. 여기 두 공이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공 한 개는 러프 엣지에 긴 풀에 얹혀 있고 한 개는 짧은 잔디 위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샷 요령이 전혀 틀려집니다. 똑같이 롭샷이지만 말이죠. 잔디가 긴 이 라이에서는 클럽이 볼 밑으로 가도록 해야 하고 너무 빠르지 않게 해서 클럽의 로프트를 이용해서 띄우게 됩니다. 좀 더 긴 스윙이 필요하고 단지 로프트를 이용해서 공 밑을 쳐주면 부드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짧은 잔디에서는 빠른 손목 움직임이 필요한데요. 손목을 써서 클럽이 공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해서 임팩트 때 가속을 붙이고 간결한 샷을 만들어냅니다. 짧은 잔디에서는 훨씬 빠른 손 움직임이 필요하고 찍는 스윙을 해서 디봇을 떠야 하고 어드레스나 스윙 시 클럽을 잘 잡고 빨리 해줘야 합니다. 무게는 왼쪽 다리에 싣고 클럽 페이스는 약간 오픈시키고 백스윙과 팔로우 스루를 빨리 해서 디봇을 뜹니다. 자, 해보죠. 머리는 고정입니다. 이번 건 약간 길었죠? 이번엔 잔디가 길어서 공이 얹혀있는 경우인데요. 여기선 헤드에 리딩 엣지가 공 밑으로 들어가서 공을 띄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린까지는 상당히 가깝지만 아까 40야드짜리 피치샷처럼 칩니다. 대신 손과 팔은 굉장히 부드럽게 써서 공을 쳐야 하는데 그 이유는 클럽 페이스가 많이 오픈되어 있고 스윙을 길게 쭉 빼서 거리는 짧은 대신 볼을 띄워서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와, 보시죠. 무게는 왼쪽 그리고 길고 느린 스윙입니다. 보시다시피 손목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클럽 헤드가 볼 밑으로 들어가야 하고 팔로우 스루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벨드라마의 파3 6번 홀. 이곳의 그린은 칩샷과 벙커샷을 보여주기 위한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제 샷이 어떻습니까? 간결하게 치는 기술이죠, 니. 공의 방향이 일관성 있어 보이고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군요. 예, 사실 전 오른손으로 감각을 익힙니다. 왼손은 그냥 스윙을 주도만 하는 셈인데요. 마치 공을 손으로 굴렸을 때 거리감을 느끼는 것처럼 오른손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전 굴리는 게 더 형편없죠.
이 클럽을 바꿔 사용합니까? 아니면 하나만 주로 쓰나요? 그 전에 핀에서 20야드 정도의 거리일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린 한 2, 3야드까지는 볼을 띄우고 나머지는 퍼팅처럼 굴리는 겁니다. 퍼팅 때처럼 읽죠. 뒤에 서서 샷을 그려보고 꺾이는 부분도 보고요. 목표는 그린 한 1, 2야드 지점입니다. 그리고 약간 뒤로 서서 스탠스를 잡고 주로 팔과 손만 사용해서 감각적으로 칩니다. 그린 1, 2야드 안까지 정도로요. 자, 이렇게요. 떨어질 지점을 잘 보고 치는 게 중요하겠군요. 예, 또 앞으로 나갈수록 즉 핀에 가까워질수록 클럽도 바뀌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라이를 읽어야죠. 예를 들어 피치샷은 라이를 읽고 공 뒤에 클럽을 잘 갖다 댈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긴 잔디가 기니까 짧은 클럽, 즉 8, 9번이나 피칭 또는 샌드위치를 써야만 내려치기 쉽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경우엔 오른손으로 감각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긴 퍼팅 때와 같군요. 자, 이제 그린 뒤인데요. 핀에서 18야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좋은 샷을 날리고도 이렇게 살짝 그린을 지날 수 있는데 아마추어들은 이 샷을 무척 겁냅니다. 여기서는 사실 아주 간결하게 뺐다가 뻗어주는 스트로크를 해서 공이 내리막을 따라 홀 쪽으로 굴러가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또 한 가지 제 경우엔 퍼팅 그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퍼팅 그립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이 경우 아주 간결하고 짧은 스트로크이고 손목을 전혀 사용해서는 안 되고 짧게 쳐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계추 운동이죠? 네, 그런 식으로 팔과 어깨가 일체가 되는 자세를 갖춰서 시계추처럼 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은 많이 뒤쪽으로 놓았고 9번 아이언을 잡았죠. 말씀드렸듯이 그린으로 몇 야드만 살짝 띄웁니다. 잘 맞았죠? 그러니까 회전이 안 걸리는 그런 샷이죠? 네, 이런 경우 그립을 바꿔 잡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손목 움직임을 막아주기 때문이죠. 만약 손목 움직임이 크게 되면 너무 세게 맞게 됩니다. 그래서 손목을 고정시켜 단단히 잡고 치니까 공이 홀에서 조금만 지나갔죠? 그렇군요. 지금 9번 아이언을 쓰고 있죠, 니? 네, 맞습니다. 아까처럼 감각이 있어야 하고 여기는